제가 한국야금에서 저기 표에서는 이렇게 리브 앤드 밀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아래 표에서는 정보가 없어서 제가 다른 카탈로그에서 여기 있는 리브 가공용 볼앤드 밀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1파이 0.5R 그래서 첫 번째는 직경이고 R이니까 1파이 0.5R은 여기 보면 여기가 그래서 L2 L은 날장이고요. L2가 유효장이에요. 자, 그러면 1파이는 날장이 1mm가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유효장은 작은 게 3mm에서부터 큰 게 25mm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10점 얼마였으니까 최소 유효장은 요거 12mm. 요거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리브 앤드 밀이 있어요. 그럼 이따가 한번 1파이에서 볼 작업을 할 때 여기 있는 리브 앤드 밀 여기 있는 정보 가지고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모델에서 요거 자, 리브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먼저 거리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3 반올림에서 10.4니까 최소 리브 앤드 밀은 12mm. 여기서 카탈로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거부터 사용이 가능해요. 요거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자, 그러면 이제 최소 공구까지 결정을 했어요. 이제 다음은 자, 블록 정의하고 쉐이딩은 자, 일반 쉐이딩으로 해놓고 그래서 블록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블록 메인 툴바에서 상단에 블록을 클릭을 하고 자, 정의는 기본적으로 박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계산 눌러주시면 되고요. 대신 아까 면이 선택해 있을 때 바탕화면을 클릭을 해서 면을 선택 취소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계산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블록의 크기는 가로 방향, X축 방향이 그래서 최소 최대값 가운데 원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길이가 250에 Y는 이쪽이죠. 124 그 다음에 T는 두께는 48.13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최소값이 25.4 인치 도면을 미리로 변환했는 도면이다 보니까 모델 데이터가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요거는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물쇠로 잠그고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50 전체로 50으로 하면 상단에 이렇게 여유가 생깁니다. 약 2mm 정도. 그리고 컨트롤 2번 정면에서 바라보면 여기 있는 그래서 여유가 이렇게 생겨졌고요. 자, 그 다음에 최종 확인. 자, 그런 다음에 항삭 작업을 하기 전에 재질이 KP4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구도 다시 카탈로그에 가서 카타 공구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황삭에서 절상량이 많습니다. 인서터 팁을 이용해서 자, 이런 것 사용을 해서 자, 직경은 조금 큰 거로 갈게요. 편의상 제가 이거를 전체 똑같은 건 찾지는 않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여기 좋네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원형 인서터 팁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걸 사용할게요. 직경은 조금 큰 거로 하겠습니다. 공구 직경에서 25파이 사용할게요. 자, 편의상 요게 여기 직경 인서터 팁의 직경은 그냥 10파이 그냥 계산하기 쉽게끔 5R짜리를 이용해서 카타 공구를 해서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구 만들겠습니다. 공구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공구 만들기에서 틱 공구. 직경은 25파이. 그 다음에 코너 R은 5R. 그래서 공구 번호는 첫 번째 1번. 자, 그 다음에 이러면은 요 공구의 직경과 R 값의 정보를 주겠습니다. 커터 공구고요. 그 다음에 직경은 25에 코너 레디우스는 5R짜리. 자, 그리고 닫기를 눌러서 그래서 공구가 이렇게 작업하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3번 해서 등각 보기를 하고 자, 가공은 툴패서 스테이지 아이콘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자, 그리고 황삭을 선택을 하고요. 그냥 절교찾기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해도 되고 나는 절교찾기에서 등록이 안 돼 있다 하면 그래서 3D 항상 모델에 가서 황삭을 선택을 하면 돼요. 필요한 거는 앞에서 여기서 절교찾기에 등록을 해놔도 되고요. 그래서 황삭의 확인. 그래서 랍핑의 이름은 ROU로 풀네임이 아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왼쪽 카테고리에서 상단 자, 좌표계 앞에서 만들어 놓고요. 활성화 시켜 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좌표계가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을 정의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블록 취소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도 지금 방금 만든 에서 T공구, 카타 공구도 되어 있고, 바운더리는 따로 아직은 안 만들었어요. 제가 중4기에서부터 바운더리는 만들 거고요. 그래서 제 안에는 따로 정의가 없습니다. 바운더리 정의. 그리고 황사. 자, 가공 스타일은 그래서 모델 옵셋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옵셋 또는 라스터 가공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모델 옵셋 형상 주변으로 프로파일 가공은 하향 제사, 영역 가공도 하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차는 100분의 3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여유는 1mm에 좀 가까운 카타 공구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0.7 정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텝 오버. 가공 간격은 얼마로 할 거냐면요. 여기는 공구 직경에서부터 작업을 해도 되고요. 제가 코너 R값이 있어요, 여기는요. 자, 그러면 카탈로그를 보면 여기서 인서트 팁을 하면 여기 공구 직경에 한 작게 60%로 해도 되고, 또는 여기 반경 빼고 가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공 간격을 결정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경사지면서 내려왔을 때 최대 경사각이 여기에서 보니까 13.8입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시간에도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거 헬리컬 돌 내려갈 때 해서 지그재그로 내려가면 램프 각도 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요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해서 10도 이하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공 간격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25파이에서 그래서 반지름하면 직경 10을 빼면 해서 15파이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15보다는 작게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14나 12에서 한 14 정도 범위 안에 쓰면 돼요. 면적은 조금 넓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14로 할게요. 그리고 스텝 다운은 여기는 이제 작게 가요. 자, 카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공구를 수시 보면 인서터 팁이 날이 요거예요, 날. 그래서 인서터 팁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AP 여기 깊이가 있어요. 요거는 좀 작게 가져가겠습니다. 여기 그림상에는 이론적으로 최대 얼마큼 바닥에서 공구 중심만큼 반지름 5만큼. 근데 5까지 작업도 안 해요. 그래서 바닥에 날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값 기준으로 해서 이론적으로는 최대로 5까지 쓰면 돼요. 그러면 최대는 안 쓰니까. 그래서 면적은 좀 넓게 갔어요. 그래서 깊이는 1mm씩.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급속 이속 높이를 선택을 할게요. 안전 높이 설정을 해야 돼요. 급속 이속 높이에 들어가서 그래서 기준은 작업 좌표계 가공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랜지 황삭은 5mm
그 다음에 급속이속 높이는 조금 높게끔 10mm 주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 버튼 눌러주면 자동으로 이게 바뀌어질 거예요. 리드링크는 그래서 따로 나중에 정해도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제품 형상을 보니까 포켓 부분이 있어요. 이게 플래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렌즈 부분이 포켓 부분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공구가 커서 여기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여기에 공구가 커서 못 들어간 구간 황장삭은 이렇게 살펴봐도 공구 기준으로 봐서 여기 황장삭은 들어가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공구로 작업을 하기에는 여기는 아예 가공이 안 된다고 보시면 얘는 포켓이 없으니까 램프를 사용 안 해도 돼요. 형상 자체가 보스 형상이에요. 그래서 플랜지 바깥에서부터 들어와도 되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수직 원호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선 디폴트 놔두고 건너뛰겠습니다. 리드인 없으면 플랜지 됩니다. 바깥에서부터 수직하게 내려와서 옆에서 들어올 거예요. 자, 시작점 공구 스타트 포인트. 그래서 블록의 중심점과 안전 높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게끔 또는 코너에서 시작을 해도 돼요. 그래서 시작점과 안전 높이. 자, 요건 변화가 없는데요. 모델링 원점이 여기 가운데서 그래요. 그래서 굳이 그냥 디폴트로 놔둬도 되고요. 자, 좌표계를 여기로 설정을 했다. 여기를 설정했다 하면 시작점과 안전 높이면 여기서부터 안전 높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끝점. 그래서 디폴트 마지막 점과 안전 높이를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드와 속도는 회전수는 4000rpm으로 하고요. 자, 이송은 2000. 자, 플랜지 피드는 600. 자, 스킨 피드는 8000 이상. 최대 만은 뭐야? G00 속도예요. 국산 기계가 아닌 외산 기계는 피드 15000도 있습니다. 최대가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계산기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머시닝 센터가 3000원, 머시닝 센터는 중고속 가공 기계를 사용하고요. 참고로 고속 가공기는 해서 그거보다 더 빠르게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툴패스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확인 작업을 할게요. 자, 먼저 시뮬레이션 툴바에서 상단의 시뮬레이션 툴바에서 클릭을 하고 황사, 랍핑의 ROU, 그 다음에 표밀, 무지개 쉐이딩을 하도 되고요. 뭐 적당한 것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샤이니 쉐이드 이미지로 해볼게요. 공정이 첫 번째 황사밖에 없어서 자, 속도는 제일 빠르게 돼 있는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형상 기준으로 해서 쭉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형상 모형대로 옵셋이 되면서 툴패스가 그리고 바깥에서부터 자동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가공을 하고 있어요.
자, 공구를, 큰 공구를 좀 제가 사용을 했어요. 카타 공구를. 자, 그러면, 렌즈 부분, 여기가 포켓 형상이었어요. 플래시 여기 부분도 포켓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카메라에 보면 여기서 살짝 이쪽에 튀어나온 그립 부분, 그리고 이쪽 사이에도 홈이 이쪽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여기 거리가 좀 작아서 진행을 못했어요. 여기 이따가 모델 형상 보면 여기가 보스 형태로 튀어나오고 여기도 튀어나오고 여기 사이가 여기도 미절삭은 일단은 발생이 돼 있고요. 여기서 살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부분 뭐요? 황장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황장삭을 하겠습니다. 진행을요. 자, 그러면 공구는 몇 파일을 선택을 할 거냐? 자, 먼저 휴밀 모의 가공은 나갈게요. 종료. 자, 그 다음에 툴패스 황삭에서 툴패스는 종구 모양을 한 번 더 클릭해서 숨겨주고요. 블록 또 클릭해서 숨겨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확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거리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거리, 여기는 깊이가 깊지는 않긴 하네요. 여기서 카메라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쪽 부분 자, 어쨌든 여기도 미절삭이 발생이 됐었어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잠시 해놓고 먼저 요 끝점하고 여기 끝점 사이 거리를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참고로 테이퍼졌으니까 바닥을 확인하는 게 좋긴 한데 그냥 편의상 어차피 요거 거리보다 작은 공구로 선택을 할 거니까, 그래서 메인 툴바에서 측정기 아이콘 눌러서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여기서부터 해서 12mm, 정확한 포인트 아닌데 뭐 대충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다시 여기서 이쪽에도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13mm, 테이프 작은 쪽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끝점에서부터 여기 끝점까지는 그러면 9.8이네요. 그래서 9.8이니까 요거보다 작은 공구로 쓸게요. 자, 그러면 황장삭은 보랜드밀 8파이, 9.8보다 작은 8파이로 작업을 하면 여기에 황장삭 할 수도 있고 여기도 할 수도 있고, 아까 여기서 작업 안 된 구간도 작업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쉐이딩을 다시 켜놨습니다. 자, 그러면 툴패스에서 황삭 툴패스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래서 설정. 자, 그런 다음에 황장삭을 해야 되니까 황삭을 수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클론 복제 아이콘 눌러서 복제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그래서 요건 이름은 황삭의 장삭이니까 잔삭에 그냥 J라고 뒤에다 붙여놓게, 황장삭. 자, 중요한 거는 황장삭 하기 위해서는 레스터 가공을 체크해야지만 황장삭이 돼요. 요걸 체크 안 하면 해서 8파이 작은 공구로 다시 황삭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레스터 가공 체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구는 8파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왼쪽 카테고리에서 그래서 공구
삼각형 클릭을 해서 볼앤드밀 볼공구 생성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의 지름은 8, 길이는 90mm로 해놓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날장하고, 그래서 스트레이트 엔드밀이니까 샹크하고 그 다음에 날 부위는 구분은 따로 안 할 거예요. 근데 리브 엔드밀 작업할 때는 그거는 날 부위, 그 다음에 샹크 부분, 중간에 목이랑 요것은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름은 볼 엔드밀의 PM 다시 직경 T8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두 번째 공구니까 툴 넘버 2번 공구 번호 2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황장삭에 들어가서 가공 여유 바꾸지 않을 거고요. 공차도 황삭인데 공구가 커서 못 돌아간 구간만 작은 공구로 해서 다시 재황삭하는 개념이에요. 황장삭은. 그래서 공차랑 가공 여유는 따로 안 건들 거고요. 그래서 공구가 작아졌으니까 88로 작아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가공 간격 스텝 오버도 작아져야 돼요. 공구 직경에 한 30% 정도로 주겠습니다. 뭐 30%에서 한 40% 약간 커도 상관없고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 줄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8 곱하기 30% 0.3 하면 2.4가 되겠네요. 가공 간격. 자, 스텝 다운은 요거는 0.7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레스터 가공 앞에서 미리 체크해 놨습니다. 그러면 황장삭이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구간을 자동으로 찾아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남은 구간에서 툴패스 또는 스톡 모델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서 스톡 모델을 이용해서 그거는 녹화는 안 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완성을 안 해보고요. 미절삭 영역을 확인하는 스톡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요건 툴패스 기준으로 해서 황장삭은 해봤는데요. 스톡 모델을 이용해서 황장삭 하는 것을 조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요것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어서 잠시 여기서 확인을 누를게요. 툴패스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닫아놓고요. 그래서 아직 생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물음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스톡 모델을 만들어서 그래서 황정삭에서 활용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가공을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소재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톡 모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스톡 모델 만들기를 하면 자, 이름 그래서 미절삭 영역 확인하기 위해서 미절삭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차 내가 얘가 황삭용까지만 하겠다 하면 100분의 3을 하면 되고요. 일단 나는 중삭까지 정삭 들어가기 전까지 확인하겠다 하면 100분위 난 정삭 작업하는 데까지만 확인하겠다 하면 100분의 1 정삭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가공 여유는 0으로 해놔야 되고요. 중삭까지 확인하겠다 하면 0.2 자, 스텝 오버는 요거는 표현하기 때문에 요거는 정밀하게 표현을 하면 요또 나중에 계산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조금 크게 해서 1mm지
1보다 더 크게 2, 3mm 하도 상관없긴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좀 촘촘하게 하는 부분은 좀 보기 어렵는데, 그 다음에 정사계 작업할 피치 0.2까지 하면 나중에 계산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스텝 5번은 1로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스톡 모델에서 앞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미절상 영역이라고 돼 있고요. 이것도 앞에 플러스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자, 내용은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가공하기 전 최초 단계가 소재 사각 박스예요. 자, 그래서 미절삭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적용해 불러. 제일 첫 번째는 소재를 불러와야 돼요. 그리고 블록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블록이 하나 불러와져 있는데요. 앞에 계산이 필요하다고 계산기 아이콘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계산 블록 앞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와이어 프레임으로 지금 현재 표시가 돼요. 여기 간격은 1mm 간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쉐이딩을 클릭해서 숨겨 보겠습니다. 그냥 박스가 와이어 프레임으로 지금 보여져 있어요. 자, 여기서 1차 황삭 가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 황삭 가공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황삭 가공은 툴패스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툴패스는 전구 모양 클릭해서 숨겨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황삭 모의 가공을 하면서 그래서 깎이는 형사 시뮬레이션을 봤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황삭을 입히면 여기서 이 소재가 각체에서 날아가고 모의 가공 끝나는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툴패스를 여기다 입힐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황삭을 활성화 시켜 놓고, 그리고 여기서 스톡 모델에서 미절상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다시 적용해 가면 활성화된 툴패스를 공구 기준으로 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 가져갈게요. 활성화된 툴패스를 앞으로 이동을 할 거냐 뒤로 이동할 거냐 하면 여기 블록 다음으로 와야 돼요. 아래 블록 아래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할 거예요. 블록 뒤로. 그러면 요거 다음 공정에서 계산을 하면 그만큼 모의 가공해서 황삭 툴패스가 깎인 부분이 걷어져 나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적용해 활성화된 툴패스를 지금 블록 다음으로 가야 되니까 뒤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블록 다음에다가 이렇게 황삭이 들어와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계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산. 그러면 이렇게 아까 1차로 모의 가공을 해서 본 결과처럼 그래서 각체가 툴패스를 입힌 만큼 날아갔죠. 제가 이러면 스톡 모델이 미절삭 영역 보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쉐이딩을 표시를 하면 미절삭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형상에서 블록에서부터 여기다 이제 모델을 형상을 빼놓으면 순수하게 가공하는 살만 남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모델만큼 이렇게 빠지게끔 해볼게요. 쉐이딩은 잠시 꺼보고. 자, 그러면 보기 옵션. 미절삭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보기 옵션에 가면 그래서 미절삭 영역. 지금 모든 소재 보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디폴트 값이. 자, 그 다음 모델 형상을 빠지게 되면
여기서 미절상 영역 보기를 클릭을 하면 모델 형상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 순수하게 가공되는 부분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참고로 이 홀은 나중에 드릴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건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그래서 모델 형상이 빠지니까, 자, 요게 밀핀 홀도 마찬가지로 2차원 드릴 가공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요게 이쪽에 두꺼운 부분, 여기 있죠. 여기 가공이 안 된 이 부분 항장삭이 이루어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공이 안 돼 있는 여기도 두꺼운 부분, 그 다음에 이쪽 사이 영역도, 여기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요거를 많이 보게 되면 그래서 두꺼운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와이어프레임 보기로 돼 있는데요. 또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미절상 영역에서 보기 옵션에서 공구 쉐이딩을 눌러서 쉐이딩 형태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게 틈새 공차는 너무 작게 해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100분의 1로 제가 공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도 표시되는데, 이거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앞에 공차를 좀 크게 줬으면 이거는 표시가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만 다 가공해서 날려줘야 돼요. 이게 없어져요.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도 없어지면 가공이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 부분이 없어지면 일단 미절상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보기 옵션에는 와이어프레임 보기로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거를 어디에 여기 항장삭에 이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항장삭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다시 활성화를 시켜준 상태에서 다시 아까 조건을 설명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설정에 들어가서 제한에서 죄송해요. 제한 말고요. 항장삭에서 남은 부분에서 자, 레스터 가공에 이번에는 스톡 모델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스톡 모델 했으면 요게 작업 했던 것까지 이 스톡 모델에 사용이 되면 여기서 요게 왼쪽으로 들어오는 게 들어오는 거고요. 나가는 게 이따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절상 영역, 지금 요게까지 2단계까지 했던 부분을 그래서 항장삭이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급속이속 높이, 자, 여기 앞에 값이 자동으로 돼 있어서 이것도 그냥 공정은 복사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조건을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 값은 따로 수정을 안 해도 돼요. 리드링크는 바꿔줘야 되는데요. 먼저 일단은 툴패스를 만들어 놓고 제가 리드링크를 수정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 복사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따로 바꿀 거 없는데요. 피드와 속도는 공구가 바뀌어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할 거예요. 볼앤드빌로 해서 8파이볼로 바뀌어서, 자, 스핀들은 6000rpm에 절삭량이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절삭 피드는 2500. 자, 플랜지 하고요. 스킨 피드는 디폴트 아까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계산기 버튼을 눌러줘 볼게요.
자, 그러면 계산하고 있는데요. 요 메시지는 그냥 확인해서 닫겠습니다. 자, 툴패스가 생성이 됐고, 항장삭도 닫고. 자, 그러면 제가 스톡 모델에서 잠시 여기 미절상 영역 쉐이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와이어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숨겨 볼게요. 자, 툴패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참고로 여기는 툴패스가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나중에 드릴링 가공을 하고요. 그다음 보링 가공까지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거 일단 만들어져 있는 이 툴패스는 해서 지울 겁니다. 편집해서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보니까 지금 컨트롤 3번으로 해놓겠습니다. 툴패스가 플래시 구간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참고로 여기도 해서 렌즈 구간, 그 다음에 요 사이도 아까 작업이 미절삭이 생겼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이 황장삭에서 이거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자, 이 미절삭 영역 앞에 요게 2단계까지가 해서 황장삭에서 이거 나가는 거 사용됐다는 게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러면 미절삭 영역 요거를 마저 수정을 할게요. 요거 리드링크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쉐이딩을 클릭을 해 놓고요. 지금 요게는 자, 이쪽에는 뭐요? 포켓 형상입니다. 지금 어떻게 작업이 되냐면, 그래서 기본값으로 가면 그냥 플랜즈예요. 리드링크 적용을 안 했습니다. 디폴트 없음이에요. 그냥 찍고 내려가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도 포켓도 그냥 찍고 내려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여기서 찍고 내려갈 때 부하가 걸리니까, 그래서 포켓을 진입은 자, 요게는 램프로 진입을 하고요. 요게는 수직원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자, 리드링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메인 툴바에서 리드링크를 클릭을 하고요. 요거 작업을 하기 전에 어디 부분,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 황장삭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계산했던 게 요게 황장삭이에요. 여기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교는 여기에 꺽쇠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글씨가 이렇게 굵게 진하게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 리더링크는 어디에 적용이 되어 있냐면 이 활성화된 곳에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리드인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해서 헬리클로 내려가게끔 할 거예요. 자, 직선의 지그재그가 램프가 되고요. 원형으로 해서 Z축으로 내려가는 게 헬릭스인데요. 요거는 지금 없음을 삼각형을 클릭을 해서 일단 램프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램프 옵션에 들어가서 툴패스 또는 직선, 얘가 램프고요. 원형으로 내려가게끔. 이 코너가 좀 작기 때문에 이 코너가 포켓 형상이 코너보다는 이 포켓 형상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요거 원으로 돌면서 내려가는 직경 크기도 조금 작게 만들겠습니다. 공구 직경에 대한 비율이니까 0.1 10% 하면 그래서 0.8파이로 돌면서 내려가요. 자, 이게 공간이 좁아요. 얘랑 얘 차이가 또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비율은 좀 작겠습니다. 여기서 공구에 대해서 여기서 좀 면적이 넓다, 포켓 형상이 넓다 하면 요거 비율은 요거보다 더 크게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램프 높이는 정분으로 하는데요. 이 램프 높이는 얼마 정도? 그래서 아까 깊이가 0.7mm씩 내려간다고 했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크게끔. 그래서 정분 높이는 2mm씩. 자, 그 다음에 지그 각도는 10도 이하로 할 거고요. 여기는 한 5도 정도 줄게요. 자, 그 다음에 확인. 5도 이하, 작게는 3도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에서 수직 원호. 램프가 적용이 안 되는 구간이 수직 원호로 들어가게끔 할 거고요. 자, 원호의 크기는 에서 항삭에서 깊이가 1mm씩 하니까 1보다 조금 크게끔 1.5R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호의 회전 각도는 90도 회전하면서 수직 원호로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진입 리드 인 적용을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드 아웃은 첫 번째 램프로 내려올 때는 그냥 램프로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업섬을 두고 그냥 바로 빠질 땐 수직하게 빠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는 수직 원호로 빠지겠습니다. 여기 수직 원호로 접근했을 때 여기에서 빠지는 것도 수직 원호로 반지름 똑같이 1.5R에 각도는 90도 반지름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리드 아웃 적용도 눌러주고 여기서 확대해서 보니까 그래서 원호로 뱅글뱅글 돌면서 내려가는 게 보이는데요. 자, 요게 크기가 0.8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리고 컨트롤 5번으로 해서 탑에서 보고요. 어떤 거 잘라내야 되냐면 이거는 2차원에서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보링 작업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 툴패스 1개, 2개, 3개, 4개는 없애야 돼요. 여기가 하나, 2개, 3개, 4개를 없앨 거예요. 자, 그러면 툴패스를 잘라야 되는데 대충 바운더리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없앨게. 요거 없어야 되고 요게 없어져야 되고 툴패스 얘도 없어져야 되고 요것도 없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바운더리는 대략 T자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해서 대략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운더리 만들기를 할게요. 왼쪽 익스플로러 탐색기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바운더리 만들기에 들어가서 사용자 정의. 자, 요거는 그래서 툴패스 편집해서 삭제 용도로 만들게요. 홀 이레이저 삭제용입니다. 자, 이름은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편하게 적어 주셔도 되고 1, 2, 3, 4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왼쪽 아래쪽에 보면 그리기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그리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직선의 첫 번째 연속적인 선을 이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대충 앞에서 키포인트 클릭해서 D자 모양을 생각하시고 삐딱가도 상관없어요. 툴패스하고 좀 겹쳐도 되나요? 잠시만요. 여기 엔드 포인트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노란색 기준으로 해서 얘가 포함되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가운데 녹색 툴패스하고 상관없나요? 가운데 툴패스 상관 있죠. 이걸 지나가면 안 되죠. 여기는. 겹치지 않게요. 예, 이리 지나가면 여기 있는 것도 삭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확인. 그래서 주의할 점이 제가 D자 모양으로 그릴 때 요거는 건들면 안 돼요. 요거 건들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거는 특히 요거는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 부분도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 확인. 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